혹시 자고 일어나면 코 막히고 목이 엄청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입안이 건조하고 구내염이 자주 생겨서 고생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는 구내염이 진짜 잘 생기는 편인데 이것을 한 다음에 구내염이 안 생겨서 정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감기도 잘 걸리고 코막힘에 비염까지 심해지죠. 자고 일어나면 목이 건조하고 간질간질해서 계속 기침 나오고 입안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구내염도 생겨서 힘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특히 매년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자고 일어나면 목 안쪽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간질간질하고 이물감이 생겨서 은규산을 달고 살았습니다. 집에 몇 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내염도 진짜 잘 생겨서 알보칠도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내염이 진짜 은근 짜증나요. 어디 다치거나 하면 데일밴드로 감싸기라도 하지 입안은 접촉을 막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먹을 때마다 아프고 신경 쓰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알보칠로 지져놓는 편입니다. 목 간질간질한 것도 계속 마른 기침하게 되고 어느 순간은 만성 기침이 되더라고요. 한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좀 가라앉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탕이나 껌 같은 게 침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구강 건조를 없애주기 때문에 기침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목감기, 코감기, 인후염, 편도염, 구내염, 호흡기 관련 질환들은 건조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수면 시 구강호흡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요. 실제로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자면서 입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턱이랑 혀가 뒤로 밀리면서 코골이도 심해지고 구강 내 건조함도 심해지게 됩니다. 구강 내 건조함은 각종 질병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사용하고부터는 질병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인후염이랑 구내염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입 벌림 방지 테이프입니다. 입 벌림 방지 테이프?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면에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자도 피곤함이 지속되면서 작년에 수면 다인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중증 이상으로 안 좋아서 현재는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공기가 입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양압기 쓰면서부터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쓰게 됐는데요. 양압기 사용하기 전에는 입 벌림 방지 테이프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제가 코골이가 진짜 심해서 시중에 여러 제품을 사실 많이 구매해봤거든요. 대체로 코골이 방지 제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수면 중에 입을 벌리는 거를 방지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코 비강을 확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비강을 확장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수면 중에 이제 입을 벌리는 걸 방지하는 제품이 있는데 턱에 붙여가지고 입 이렇게 벌리지 않게 자면서 하는 그 밴드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하는 것도 샀었고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샀었어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샀었는데 진짜 효과 본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 벌림 방지 밴드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목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런 가습 촉촉 마스크, 이런 마스크도 사서 자기 전에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여행 갈 때 진짜 기내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습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만든 마스크래요. 이런 마스크를 써도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자면서 뭘 착용한다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 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입에 살짝 붙이기만 해가지고 그런 뭘 착용하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 코 비강 확장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전에 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막 빠져있고 어디로 갔는지 막 모르겠어요. 다 이제 계속 착용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내돈내산이고요.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이 면적도 지금 이거 다 써가지고 제품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추가로 구매를 많이 해놨어요.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입을 가릴 수 있는 그 범위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입을 전체로 가릴 수가 있고 재질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얇으면서 그 랩 있잖아요. 음식 포장할 때 하는 랩. 그런 식으로 입을 이렇게 얇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제품도 한번 써볼까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입을 가릴 수는 있긴 하지만 데일밴드 사이즈이거든요. 그리고 접착력 같은 경우에도 무자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무자극은 아니에요. 좀 겨울철 되면은 입술 되게 건조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칫 붙었을 때 입술에 좀 자극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제품 같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더 싸고 후기도 많아가지고 쿠팡으로 이제 바로 새벽 배송 되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더 추천합니다. 이게 더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릴 수 있는 사이즈가 2배는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면역력이 정말 약한 편이고 어떤 감기가 유행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A형 독감도 자주 걸리고 코로나도 24년 8월에 또 걸렸어요. 이 입벌림 방지 테이프가 생각보다 피부 자극도 덜하면서 수면 중에 입을 안 벌리게 되니까 목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수면 중에 입을 벌리게 되면은 구강 내부가 건조해지면서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내염도 진짜 잘 생겼었는데 몇 달 넘게 구내염이 안 생기고 있어요. 구내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무리하게 일을 하셨거나 피로 누적이 심한 경우도 있으시겠죠. 저도 최근에 진짜 야근을 주 4일 이상 하는 경우도 많았고 원래부터 체력이 약해가지고 피로가 진짜 금방 오는 편인데 입벌림 방지 밴드를 사용하고부터는 생각해보니 구내염이 진짜 안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코막힘은 입벌림 방지 밴드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공기도 건조해지고 실내에 난방도 하게 되면서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도 코와 목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도 안 좋지만 평소에도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지속적으로 건조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은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양치 진짜 잘하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한 다음에 총 3번, 최소 4번은 합니다. 그런데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심각한 충치는 아니고 검은 점처럼 여러 군데 있는 거긴 했는데 그때 몇 개월간 치료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강호흡은 코가 아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필터링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코는 공기를 걸러내고 가습하며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입으로 호흡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서 차갑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감기,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 코호흡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돕는데요. 이는 코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을 도와 산소 전달을 개선합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 전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면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산소가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면 다인 검사했을 때 산소 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1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구강호흡은 결과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증상도 악화시키고 낮 동안 피로와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아래턱이 후퇴하고 긴 얼굴형으로 변형됩니다. 아이들은 호흡기가 성인보다 민감해서 건조한 공기에 쉽게 더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구강호흡 방지뿐만 아니라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염이나 코막힘, 천식 환자분들, 그리고 저처럼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양압기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눈 건조가 심하신 분들 모두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말도 많아서 사용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가 됐던 가습기들은 대체적으로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세균 관리적으로도 힘들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 가습기보다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가열식의 경우 전기포트처럼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는 형식이라 세균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 따뜻한 증기가 나와서 방안이 훈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습기의 또 다른 문제로는 습도가 60% 이상 지나치게 높아지다 보면은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요. 가열식 가습기 중에서도 습도가 조절되는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습도 이상으로 되면은 가습기가 더 이상 습도를 높이지 않는 거죠.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전기세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세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UV 살균이 되는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열식 가습기도 요새 소비 전력이 괜찮은 제품도 나오고 있어서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코막힘이 심해서 두통까지 있을 정도라 매년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러거든요. 목 건조도 심한 편이라 편도염도 자주 걸리기도 해서 병원에 쓰는 돈이나 가습기 전기세나 돈 써야 되는 거는 어차피 마찬가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염증이 저는 심한 편이라 일단 약에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약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전 그래서 차라리 병원 갈 돈으로 가습기 좋은 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를 구매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구매하려고 골라놓은 가습기가 몇 개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